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듣는 순간 귀가 쫑긋해지고 웃음과 함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내 복만큼은 지독히도 없던 한 잘생긴 도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저주를 풀기 위한 점술가의 처방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바로 2번 남편 잃은 젊은 과부, 그것도 여인이 먼저 동침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도령은 이 황당무계한 조건에 딱 맞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 꼬일 대로 꼬인 운명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2번 과부와 건망증 도령의 기묘한 하룻밤 이야기, 그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전개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옛날 호랑이가 담배 대신 곰방대에 솔잎 말아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옛날일지도 모를 아주 먼 옛날. 푸근한 산자락 아래 그림처럼 자리 잡은 조선의 어느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고 활짝 핀 해당화마저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는 어여쁜 아내가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저 감탄하며 그녀를 장도령이라 불렀습니다. 이 장도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저 부유한 가문 덕에 이름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듯 반듯하고 훤칠한 외모는 길 가던 아낙네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게 만들 정도였고, 한번 마음먹고 입을 열면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는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으며 학문에도 제법 뜻을 두어 그 성품 또한 덕망이 높다 칭찬이 자자했지요. 한마디로 흠잡을 데 없는 사내 중의 사내라 할 만했습니다. 이러하니 장도령의 나이가 홍기에 차오르자 그를 사윗감으로 탐내는 명문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처녀들의 이름이 적힌 중매 명단이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오갔고,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처녀들은 그것이 양갓집 규수이든 수줍음 많은 시골 처녀이든 가릴 것 없이 밤잠을 설치며 남몰래 연모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장도령에게 시집가는 것이 이 고을 처녀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을까요? 허나 이렇듯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장도령에게도 하늘이 시샘했는지 참으로 기구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양가의 중매로 어여쁜 첫 번째 부인을 맞이하였으나 혼례를 올린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새색시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새색시가 너무 긴장한 탓이겠거니 혹은 원래 몸이 허약했나 보지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도령이 상처의 아픔을 딛고 훌륭한 가문의 2번째 부인을 맞이했을 때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2번째 부인 역시 혼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첫 번째 부인과 마찬가지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명의 젊은 아내가 연이어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이 기이하고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자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도령에게 뭔가 좋지 않은 살이 낀 것이 틀림없네. 아무리 팔자가 사나워도 그렇지 어찌 부인이 둘씩이나. 마을 어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무덤가에 다다르자 과연 멀리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다가가 보니 소복 차림의 한 젊은 여인이 봉분 앞에 엎드려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빛이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스며들어 더욱 처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깊은 슬픔에 잠겨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가녀린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단아하고 고운 자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도령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틀림없다. 장도령은 봉분 앞에 엎드려 우는 여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이구나. 내가 3달 넘게 찾아 헤맨 그 여인이.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는 이내 점술가의 마지막 조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 신분을 숨기고 나라는 사람 자체로 이 여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갑자기 자신도 봉분 옆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스넘블 캐토리리 여레게이스트. 아이고. 장도령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통곡 소리에 슬픔에 잠겨있던 이씨 부인은 깜짝 놀라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웬 남정네가 남편의 무덤 옆에서 자신보다 더 서럽게 울고 있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어찌 제 남편의 무덤 앞에서 그리 슬피 우시는 겁니까? 혹 생전에 제 남편과 아는 사이라도 되셨는지요? 이씨 부인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도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계획대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 부인.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부인의 남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실은 저 역시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아직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다 부인께서 너무나 애통하게 곱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제 아내 생각이 나서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브레데이 구습줄베이사 셜프시어. 장도령은 그럴듯하게 둘러대고는 다시금 땅을 치며 판식했습니다. 이번엔 그의 판식에 약간의 연기가 섞여 있었지요. 아이고, 내 아내여. 당신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잔소리하던 그때가 그립구려. 내가 그놈의 지독한 건망증 때문에 당신 속을 얼마나 썩였던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소. 아, 애달프고 애달프도다. 슬픔에 잠겨 남편을 그리워해야 할 판에 뜬금없이 자신의 건망증을 탓하며 아내를 그리는 장도령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순간 자신의 슬픔도 잊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공자님, 방금 건망증 때문에 부인 속을 썩였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찌하여 건망증이 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말씀입니까?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장도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론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팔자가 그런지 타고난 양기가 너무 강하여 매일 밤 아내를 가까이 해야만 했는데 참으로 해괴한 것은 그리 부부의 연을 맺고 나면 금세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또다시 아내를 찾곤 했다는 것입니다. 장도령은 이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아니 여보, 우리가 방금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찌 벌써 또 이러십니까? 하며 저를 타박하곤 했지요. 그러면 저는 늘 내가 언제 그랬소?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 저의 이 지독한 건망증 때문에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랴. 장도령의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끝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무덤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이씨 부인이 언제 울었냐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몸을 돌려 장도령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도령은 그제야 처음으로 이씨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눈처럼 흰 피부와 반달 같은 눈썹, 붉고 도톰한 입술, 수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요염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아니 소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미모였습니다. 본래 운명을 바꾸고자 찾아왔던 장도령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점술가의 말이고 뭐고 다 잊은 채 눈앞의 여인에게 완전히 넋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랐고 그의 황당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그녀 역시 숨을 삼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귀공자다운 기품과 훤칠한 외모,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은 여인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돌아가신 부인과 그의 기이한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어떤 은밀하고도 낯선 감정의 불씨를 슬며시 지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시선을 내리깔고는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공교롭고도 기이한 인연입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지닌 분을 이런 슬픔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나간 슬픔에만 잠겨있지 말고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늘의 깊은 뜻이 아니는지요. 저희 집이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은 저희 집에 함께 가셔서 서로의 힘겨운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아픔을 나누는 것은 어떨는지요? 이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끝맺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도령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됐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마치 자신도 방금 그런 생각을 했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부인, 어찌 그리 제 마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 역시 부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였으니 우리 오늘 밤 서로의 벗이 되어 밤새도록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 지독한 슬픔을 다가올 기쁨으로 바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장도령의 흔쾌한 대답에 이씨 부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이 머물던 무덤가를 뒤로 한 채 이씨 부인의 집을 향해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 붉은 노을을 남겼고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길은 두 사람의 앞날처럼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로 조용히 물들어갔습니다. 이씨 부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아담한 초가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주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갈하고 단정한 집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서로를 향한 강렬한 이끌림과 외로움에 대한 깊은 갈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어떤 형식적인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이 다시 만난 듯 혹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피난처를 찾은 듯 서로의 존재를 깊이 확인하고 위로하며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외로움을 달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슬픔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로의 체온으로 녹아내렸고 채워지지 않았던 갈망은 서로를 통해 비로소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기이한 인연으로 만났던 장도령과 이씨 부인은 마침내 하늘의 뜻과 두 사람의 간절한 바람대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도령은 점술가의 어렵고도 기이했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도령과 이씨 부인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극적인 인연으로 만나 우여곡절과 약간의 계략 끝에 부부의 연을 맺고 저주를 풀게 되었습니다. 점술가의 비책이 토한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간절함과 뜻밖의 궁합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고도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며 때로는 황당해 보이는 방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